한국 영화계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인 하정우는 47세의 나이에 마침내 공개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빛이 되어준 신비한 여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정우는 추격자, 신과 함께 등의 고전적인 역할부터 감성적인 셀프 디렉팅 작품까지 빛나는 경력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78년 3월 1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본명 김성우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재능, 예술에 대한 끝없는 열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상과 화면 속 미소의 영광 뒤에는 하정우가 깊은 고통을 안고 있으며 그 순간들은 그를 서울의 추운 아파트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연예계에서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 즉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이자 모호한 조연을 맡았던 시절부터 개인적인 삶에서 겪은 폭풍까지 그의 여정은 성장과 상실, 그리고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하정우의 삶을 탐구하며 그의 가장 큰 슬픔, 그의 경력에서의 정점과 저점, 그가 추구했던 뜨거운 욕망, 그리고 오늘날의 그를 형성한 괴로운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정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던 여인과의 깊은 사랑을 잃은 것이었고, 2015년 프로포폴 스캔들로 인해 대중의 외면을 받고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던 트라우마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라고 하며 그가 조연을 맡으며 어려움을 겪고 자기 의심에 빠져 있던 2003년경에 그의 삶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연기 워크숍에서 만났는데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섬세한 예술적 비전으로 그가 가장 힘든 시기에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정우가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생계를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던 그 시절, 그녀는 그의 꿈에 귀 기울여주고 그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나누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그들의 관계는 마치 자신의 영혼에 딱 맞는 사람을 찾은 것처럼 그에게 희귀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정우가 2008년 영화 추격자에서 돌파구 역할을 맡으면서 배우로서 커리어가 시작되었지만 명성에 대한 압박과 바쁜 일정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그는 영화 촬영, 기자회견, 투어로 바빴고 그녀는 항상 그녀를 지지해 주었음에도 점차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사치스러워졌습니다. 마침내 서울에 비 오는 어느 날 밤 그녀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하정우는 차분하게 내린 이별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떠난 후 아파트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고 마치 자신의 마음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드물게 솔직하게 그녀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꿈에 너무 빠져서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하정우가 2015년 프로포폴 스캔들에 직면했을 때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경력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외로움과 자기 회의의 시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가명을 사용하여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4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주요 신문들이 보도하고 그의 감정적 역할을 좋아했던 대중이 그를 위선자라고 비난하면서 폭풍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는 한국 연예계에서 심각한 처벌인 KBS로부터 방송 출연 금지 처분을 받았고 그의 많은 영화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하정우는 소셜미디어에서 그를 마약 중독자라고 부르는 것부터 그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까지 악의적인 댓글을 받으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비평을 읽으며 자신이 여전히 청중의 사랑을 받을 만한지 궁금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하정우는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옛 추억에서 위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그녀는 과거는 잊어야 한다며 그를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거절은 아무리 부드럽더라도 그의 마음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그 순간을 내 마음이 아팠던 마지막 순간이라고 표현했고,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부, 즉 그의 초기 경력에서 느꼈던 순수하고 희망적이었던 부분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슬픔은 사랑의 상실, 공개적인 배신, 명성의 정점에 있지만 곁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스캔들을 극복하고 대중의 사랑을 되찾았지만 그 시절의 상처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법을 배운 한 남자 하정우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하정우의 배우로서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어두운 골짜기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재능과 인내, 열정이 그를 한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술계 전통을 이어온 가문에서 태어난 하정우는 아버지가 베테랑 배우 김용건인 점을 고려하면 4살 때부터 배우가 되는 꿈을 꾸며 자랐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명예에 의지해 성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가장 작은 조연부터 시작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힘겹게 살아가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쉴 새 없이 일하며 연기 수업을 듣고 군 복무 중에 군 광고를 촬영하기도 했고, 심지어 화면에 몇 초만 나오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그는 버스 요금을 아끼기 위해 몇 시간씩 걸어서 오디션에 갔지만 결국 떨어지고 말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한 실패는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의지를 누그러뜨렸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공로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는 결심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정우가 처음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2005년이다. 당시 하정우는 매니지먼트 회사인 시드스 HQ와 계약을 맺고 예명을 김성훈에서 하정우로 바꾸었는데, 이는 그가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선택한 이름이다. 군사적 폭력을 비판하는 독립영화인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첫 주연을 맡아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저예산의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이 영화는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젊은 군인 역을 맡은 하정우의 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잠재력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홍진과 하정우가 감독한 2008년 공포영화 추격자가 나와서야 비로소 진정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냉정하지만 심리적으로 심오한 연쇄살인범 역을 맡은 그는 관객들을 떨게 하고 비평가들을 경외감에 빠지게 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 5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상업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칸 영화제와 부산 영화제에서 수상을 거두면서 하정우를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몇 년은 하정우의 전성기였는데, 그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에 있어서 다재다능함과 깊이를 보여주었다. 2009년 영화 테이크 오프에서 그는 단호한 스키 선수 역을 맡아 결단력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2010년작 스릴 넘치는 액션 영화 황해에서 그는 강인함과 연약함이라는 복잡한 캐릭터를 묘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2012년 영화 범죄와의 전쟁, 시간의 법칙에서 계략을 꾸미는 갱스터 역을 맡아 백상예술대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고, 2013년 영화 베를린, 더 블러바드에서는 스파이 스릴러를 연기하며 액션 스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의 영화 경력의 정점은 2017년작 신과 함께 죄와 벌과 2018년 후속작 인과 연으로 두 편의 판타지 대작이 한국에서 총 2,7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하정우는 주연 영화가 총 1억 뷰를 돌파한 최연소 한국 배우가 되었으며 다른 3명의 배우만이 달성한 기록이다. 하정우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감독과 작가로도 활동했는데, 이 두 분야는 그가 항상 탐구하고 싶어 했던 분야입니다. 2013년 그의 감독 데뷔작인 안전벨트를 매세요는 격동의 비행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로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으며 창의성 면에서 칭찬을 받았다. 그가 각본을 쓰고 감독을 맡고 주연을 맡은 2015년작 혈통의 연대기는 199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한 가족애를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영화는 진정성과 감동으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고 하정우가 렌즈를 통해 스토리텔링에 도전한 작품이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그의 재능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예술가의 끊임없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정우의 커리어가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프로듀서들로부터 수많은 거절을 받았는데 그들 중 다수는 그가 한국 연예계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스타적인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2006년작 시간과 2007년작 호흡은 그에게 예술적 인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패했고 대중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정말 연기에 적합한지 아니면 비현실적인 꿈을 쫓고 있는지 궁금해할 때가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프로포폴 스캔들은 하정우의 경력에서 가장 큰 실패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명성의 정점에서 비난과 고립의 심연으로 떨어졌습니다.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은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윤리적이고 헌신적인 배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0명의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고 그의 명예는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공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아파트에 틀어박혀 살면서 언론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자신을 마약 중독자라고 부르는 기사를 읽다가 온 세상이 자신을 반대하는 것 같아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동료들로부터의 소외감과 가족, 특히 항상 그가 자랑스러워하길 기대했던 아버지의 앞